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금 소개받은 대로 파이썬 2와 3 공존하기 발표를 하게 된 김태환입니다. 이렇게 큰 장소에서 발표되는데 처음인데 좀 긴장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올해 아주대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또 그 학교 의대 의료정보학교에서 또 이제 웹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신입 개발자고요. 이제 잠깐 의료정보학교에서는 원래 뭘 하냐면은 보통 이제 연구 데이터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제가 약간 시각화 같은 거 라이브러리를 써서 그것들을 이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웹 서비스 같은 걸 만드는 일을 자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파이썬이나 플라스크를 써서 그래서 먼저 이 팔찌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작년 파이콘 때 이제 나눠드린 팔찌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 PEP494랑 아래 보면 PEP373이라는 이제 PEP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왜 이 두 PEP를 소개하고 넘어갈 거냐면은, 이게 현재 보면은 먼저 PEP373은 그 파이썬2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파이썬2가 이제 버그 픽스는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제 2.7 버전에서는 새로운 기능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뭐 2.8 릴리즈도 안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파이썬2가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EP404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에 안 나온다는 거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2와 3 차이 및 포팅을 위한 가이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2는 이제 안 만들 거니까 이제 알아서 갈아타라. 네, 그런 거를 의미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EP494는 이제 3.6 릴리즈 스케줄,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이썬 3만 업데이트 되니까 파이썬 3를 쓰자. 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PEP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젯브레인스 점유율 설문조사를 잠깐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저기 그 하늘색 막대를 보시면은 60%가 파이썬 2 사용자고 40%가 파이썬 3 사용자죠. 그래서 아직도 보면은 파이썬 2 사용자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히도 작년 결과를 보면은 좀 아직 파이썬 3 사용자와 파이썬 2 사용자가 거의 비슷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현재 그러면 어떤 버전을 써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파이썬 3를 저는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편인데, 저도 이제 프로그램 새로 개발할 때 파이썬 3를 쓰는 편인데, 왜냐면은 파이썬 3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새로운 기능을 계속 지원을 하고 릴리즈가 되고 유지 보수되는 게 파이썬 3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이썬 3를 써야 되고, 또 다른 점은 이제 파이썬 2가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좀 뭐 옛날에 나온 언어인지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파이썬 2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파이썬 3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 3를 쓰는 편인데, 하지만 또 이유가 있겠죠. 파이썬 2 쓰는 분들도. 그래서 보면은 파이썬 3 인터프리터를 설치하기 힘든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그 다음에 아직 내가 파이썬 2로만 코드를 짤 수 있고 파이썬 3는 모르겠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파이썬 2 코드를 3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3를 2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코드를 써야 되는데 파이썬 2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파이썬 2를 써야 되는 경우인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파이썬 2와 3를 동시에 써야 된다, 이런 주제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냐면, 네, 일단 예제 코드는 파이썬 2.73하고 3.5.2에서 테스트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래서 먼저 이제 파이썬 2랑 공존을 하려면 당연히 파이썬 2 인터프리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를 동시에 설치하는 법, 그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파이썬 2 이제 내가 파이썬 3로 코드를 짰는데 이거를 파이썬 2 쓰는 사람들도 쓰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파이썬 2 하이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당시 작년에 개발했던 프로그램 그거를 이제 파이썬 3로 개발했었는데 2로 옮긴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퓨처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호환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파이썬 버전 사용하기인데, 일단 좀 쫄지 말고 설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그런데 이제 각 파이썬 버전이 이게 설치를 하면은 이제 격리된 그 디렉토리 상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뭐 파이썬 2하고 3하고 설치한다고 섞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개 설치한다고 꼬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아나콘다는 달리, 아나콘다는 패키지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고 달리 순정 파이썬은 좀 설치하는데 용량이 안 커서 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부담감도 없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개가 설치가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버전을 찾는 게 저도 많이 곤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드리면 좀 뭐 2.7하고 3.5가 설치되어 있을 때 내가 그냥 파이썬 명령을 보통 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파이썬 실행할 때. 그러면 이 파이썬이 대체 어느 버전이냐 그거를 모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PIP로 해서 막 열심히 깔았어요. 그런데 뭐 내가 이 깐 외장 패키지가 어느 인터프리트에 종속되어 있는 건지를 또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런 문제 많이 겪었었는데, 네, 윈도우 환경이라면은 이 3.3 이상을 이제 그냥 파이썬 홈페이지 보면 이 파이썬 런처법 윈도우라는 걸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파이 버전이라는 걸로 원하는 버전을 간단히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단위로도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MD상에서 파이2, 파이-2, 파이-3.3 치면은 해당하는 버전이 실행되는 그런 좋은 도구고, 이게 윈도우 환경에서는 약간 이 뒤에 좀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닉스 환경이라면은 파이엔브를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파이엔브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파이썬 그러니까 시스템과 약간 종속적이지 않게 해서 그 환경 변수로만 오직 조작을 해서 깔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 및 버전 변환이 간편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버전 또 동시에 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가상 환경 관리도 파이env 버추얼 env라는 툴이 있는데 그걸 쓰시면은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용하는 예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파이env 인스톨 2.7.13 하시면은 그 파이env에서 알아서 소스 코드 다운 받아서 빌드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env 인스톨 리스트 하시면 저렇게 파이env에 설치 가능한 파이썬 목록이 전부 뜹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나 제이슨이나 뭐 파이파이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env 버전스 치시면은 현재 설치된 버전이 전부 출력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이나 로컬은 뭐냐면은 글로벌은 전역 범위에 있는 파이썬 버전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3.6.0 해주면은 이 전체 내 시스템에서 3.6.0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로컬은 뭐냐면 현재 내 작업 디렉토리 내에서만 저 버전들을 쓰고 싶다 할 때 쓰시면 됩니다. 네, 물론 글로벌도 이렇게 동시 두 개 파이썬 버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버전 PIP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PIP 버전이라는 옵션을 주시면은 사이트 패키지의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로 사이트 패키지 위치를 아실 수가 있고, 네, 더 정확히 하려면은 다시 M 옵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보시면, 그래서 PIP 버전을 치시면은 저렇게 이쪽에 사이트 패키지나 죄송합니다. 사이트 패키지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PIP의 이 파이썬 버전과 사이트 패키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일부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파이썬 2.7이라고 소수점 단위로 이미 그 실행 파일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좀 더 쉬운데, 이럴 경우도 M 옵션을 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IP도 이렇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IP 3.5를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정확히 PIP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 3.x와 제가 파이썬 3와 2를 포팅한 경험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작년에 네이버 오픈 프로젝트가 이제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해서 이제 뭐 유저 데이터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저 데이터를 이제 유저가 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시판이나 이슈나 릴리즈 또 소스코드 저장소를 GitHub으로 다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파이썬 3로 작성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이제 2 호환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인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일 하위 호환성 유지하는데, 네, 그 작업하는데 비중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제일 됐던 게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는 건데, 이게 제 프로그램이 당시 그 문자열을 주로 다루고 또 파일 입출력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탓에 이제 파이썬 2는 또 한글랑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들어간 변수나 파일이나 또 소스 코드를 다룰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많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원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2랑 3가 str 타입이 서로 다르게 돼 있고 또 인코딩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계속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스 코드 측면에서 호환성을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이 주석을 펠 메뉴에 넣어주셔야 돼요. 왜 넣어주셔야 되면 파이썬 3는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없이 파일을 UTF 파일 인코딩으로 인식을 하는데, 파이썬 2에서는 저 주석이 없다 그러면 이게 파일 인코딩이 ASCII로 인식을 해요. 파이썬 2 인터프리터는. 그래서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무려. 네. 내가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아. 한글만 썼을 뿐인데 신텍스 에러가 나다니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네, 반드시 이 주석을 앞에 붙여주셔야 신텍스 에러를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2 이제 문자열에 대해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파이썬2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글만 적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CP949로 인코딩된 이집 문자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CP949는 이제 윈도우기 때문에 CP949 인코딩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글을 인코드 UTF-8로 했다. 그러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나죠.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인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 제가 인집 문자열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를 이미 인코딩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인코드를 또 하려고 그랬으니까 얘는 파이썬에서는 얘를 디코딩 한 다음에 인코딩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글은 아스키로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글은 아스키로 인코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디코드 에러가 난 걸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한글 디코드 CP949를 하면 이건 U 프리픽스를 한글에 붙인 거랑 똑같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코드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도 U 되고 이거랑 다르게 나오죠. 네, 이거는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U 프리픽스가 붙인 한글과 이 한글은 같은 네, 같은 겁니다. 정확히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코딩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코드 함수로 호출하면 이렇게 이집 문자열이 UTF-8 인코딩된 문자열이 나오게 되겠죠. 3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한글 치면은 한글이 그냥 이 문자열이 str이 유니코드가 됩니다. 파이썬 3는요. 그 다음에 한글을 디코딩 하게 되면은 이미 파이썬 3에서는 그래서 그냥 디코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니코드에 디코드를 못하게. 왜냐하면 이미 디코드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한글에서 인코드 하면은 이렇게 바이트 타입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역시 UTF-8로 했을 때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 에러의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파이썬 2의 str 타입은 바이너리죠. 그 다음에 파이썬 3는 str 유니코드잖아요. 일단 이 문제가 제일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썬 2가 이한 하나는 유니코드. 아까 여기 보셨듯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썬 3에서는 잘 되고요, 이게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인코딩 디코딩 시에 서로 다른 인코딩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 3에서는 이 인코드를 파라미터를 안 주면은 UTF-8로 인코딩하게 되는데, 2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스키를 쓸 테니까 에러가 나겠죠. 네, 이런 3가지 문제점의 원인이 있어서 저는 그때 문제를 해결할 때 이 sys의 sysset default 인코딩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파이썬 2의 기본 인코딩을 아스키에서 유니코드로 그러니까 시스템의 인코딩을 그냥 다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UTF-8만 쓰기 때문에 아까 이런 코드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UTF-8로 디코드를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것도 작동하고, 뭐 이것도 당연히 인코드 파라미터, 그러니까 인코드 기본 파라미터가 UTF-8이기 때문에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당시 썼던 함수인데, 이 모든 함수를 제 모든 소스 코드 파일에 다 처음에 호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인코딩이 UTF-8로 변경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 set default 인코딩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인코딩을 바꾸게 되거든요. 모든 거에.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도 외부 라이브러리도 내 코드도 다 인코딩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책임지지 않는 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에 의존을 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스키 인코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코딩 디코딩을 할 때. 근데 이런 건 에러를 안 내고 그냥 3 값을 만들어내고 그냥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 set default 인코딩 함수가 나쁜 건데, 그래서 이게 부작용 예시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부작용 예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것도 쓰지 말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내 코드에서는 유니코드 문자열 타입만 쓰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썬 2에서는 유니코드고 3에서는 str이기 때문에 이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한쪽 통일해주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파이썬 2에서 유니코드 문자를 선언하고 싶으시면 이 U 프리픽스를 붙이시면 유니코드 타입이 되고,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 퓨처라는 내장 패키지거든요. 이 내장 패키지에 유니코드 리터럴스를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알아서 붙여주기 때문에 다 유니코드 타입이 무조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인코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이너리 문자열 인코딩에 대해서 신경 써서 디코딩을 하면은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를 만날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코드 레벨에서 파이썬 버전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지 인스턴스 오브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 함수를 통해서 그 내가 쓰는 문자열들이 변수들이 타입을 알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strm은 뭐 디코딩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인코딩인지 모르면은 못 하잖아요. 인코드 디코딩을. 그래서 이 캐릭터댓, 찰댓이라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딱 그것만 쓰면은 이 문자열의 인코딩을 알아서 알려줍니다. 네, 알려주기 때문에 유용하고, 그 인코딩만 알면은 이제 인코딩 디코딩 시에 걱정 없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입 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이썬 2와 3 오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파이썬 2에서는 이 타입명은 str랑 둘 다 똑같은데,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str은 바이너리고 str는 유니코드죠. 그 다음에 read write 시 유니코드 문자를 쓰는가, 파이썬 2는 안 쓰고 파이썬 3는 씁니다. 네, 바이너리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파일 인코딩 명시가 가능한가 문제에서는 파이썬 3만 파일 인코딩 명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IO 내장 패키지에 IO 오픈이나 그 빌트인 빌트인이라고 이제 파이썬 퓨처를 깔면은 생기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오픈을 써주시면 그 파이썬 3에서 우리가 쓰는 오픈이랑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픈 코드 예시를 잠시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2에서 이게 둘 다 파이썬 2 코드이고,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열게 되면은 여기서 유니코드를 라이트 하려고 그러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발생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아까 아무것도 안 붙인 한글은 제가 str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는 바이너리고 그냥 넣으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O 오픈을 쓰면은, IO 오픈은 이렇게 인코딩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str을 그냥 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타입 에러가 나죠. 타입 에러가 나서 str을 쓰면 안 된다 알려주고, 그래서 유니코드를 넣으면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파이썬 2와 3 문자열 호환 코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이 리퀘스트로 제 블로그를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개인 요청을 해서. 그러면 이 리스폰스에 어페런트 인코딩이라는 게 리퀘스트에서 이 찰댓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댓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정확한 인코딩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리스폰스의 컨텐트는 파이썬 2에서는 str이 되고 3에서는 바이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이너리니까. 그래서 이 유니코드 콘텐트를 얻고 싶으면 이제 이 콘텐트를 디코딩 하면은 이 리스폰스의 어페런트 인코딩을 통해서 디코딩 하면은 유니코드 콘텐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니코드 콘텐트 타입은 당연히 유니코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IO 오픈을 써서 이 파일을 열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코드가 둘 다 파이썬 2와 3가 호환되게 짤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문자열은 끝내고 클래스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파이썬 2에서는 오브젝트를 상속하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 클래스 스타일이 나뉘는데, 클래식 스타일 클래스하고 뉴 스타일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에서는 다행히도 명시적으로 오브젝트를 상속받지 않아도 항상 뉴 스타일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이 예전 방식은 클래식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당시 몰랐던 게, 당시는 제가 클래스 타입이 이렇게 두 가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3 썼을 때는 이제 모든 클래스를 다 오브젝트 상속받고 이렇게 짝. 근데 이 파이썬 2에서는 명시적으로 오브젝트를 상속을 안 받으면 전부 이 클래식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한 호환을 해주기 위해서 항상 클래스를 오브젝트를 상속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상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속을 해주셔야 되고, 호환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당시 짰던 코드가 이거였는데, 보시듯이 프로바이더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상속 안 받고 있죠. 네, 안 받고 있고, 얘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상속받으니까 얘는 올드 스타일 클래스가 되니까 얘를 그 슈퍼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려면은 이렇게 그냥 이 클래스 이름을 써줘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근데 이러면 뭐 이게 슈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약간 보기 안 좋은 코드가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새로운 스타일 이제 코드인데, 이렇게 그 프로바이드의 오브젝트를 상속받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파이썬 2 새로운 스타일은 이렇게 프로바이드 상속받으면은 슈퍼라는 메서드, 죄송합니다. 슈퍼라는 함수를 드디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GitHub와 셀프를 넣어주면은 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그 파이썬 3에서는 더 간단해진 게 이렇게 그냥 바로 슈퍼만 써주면 이렇게 파이썬 2처럼 매개 변수를 안 넣어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임포트의 경우는 임포트에서는 그 파이썬 3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포트 서브몰 2처럼 암시적으로 임포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코드를 써주실 때 이런 식으로 점을 붙여서 절대 용도를 명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뭐 마이 패키지에 서브몰 2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달라진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법이 몇 개 있는데 그 패키지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그 임포트 할 때 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찾은 거는 URL 리브하고 스트링 IO 같은 경우인데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나눠줘서 임포트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버전을 현재 체크를 해서 이쪽은 파이썬 2니까 URL 리브에 큐어트만 하면 되는데 파이썬 3에서는 좀 세분화됐죠. URL 리브가. 그래서 URL 리브 파스에 큐어트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이 IO에 스트링 IO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외 처리 정도 제가 곤란을 겪은 게 파이썬 2에서는 또 파일 not found 에러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이게 또 에러가 나가지고 왜 에러가 나나 했더니 IO 에러를 써야 IO 에러가 둘 다 호환되는 그 이쪽 IO 에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파일 not found 에러 말고 IO 에러를 써야 동시에 호환되는 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캐칭할 때는 반드시 에즈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2에서는 그냥 이렇게 콤마만 찍어도 그러니까 이 밸류 에러가 이 에러 오브젝트로 패싱이 됐는데 파이썬 3에서는 반드시 에즈를 써줘야 둘 다 호환이 됩니다. 네. 그 점을 명시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너무 알아야 될 게 막 많잖아요. 막 그리고 또 따로따로 코드를 적기도 내가 싫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버전 나눠서 하면은 코드도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더러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파이썬 퓨처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퓨처라는 라이브러리는 이 2와 3의 호환성 가격을 메워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대응이 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단일 코드로 양 버전을 호환되게 하는 것이 뭐 목표이자 이미 됐다고 말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단일 코드로 양 버전을 호환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 이 퓨처 패키지와 패키지에 있는 걸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pip install 퓨처란을 까시면은 이 파이썬 퓨처의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잠시 예시를 들려드리면 URL 리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퓨처의 무브스에 이동된 그것들이죠. 이동된 거에 URL 리브에 파스에 임포트 큐어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둘 다 호환되게 임포트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tr 같은 경우는 이 빌트인의 str이 있었죠. 있는데 이거의 타입을 찍어보면 파이썬 2에서는 이런 식의 타입이 뜨고 파이썬 3에서는 그냥 str이 돼요. 그러니까 이 str을 쓰면은 파이썬 3에 있는 str하고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픈이랑 슈퍼도 빌트인의 오픈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f 오픈을 이걸로 이 파일을 열게 되면 파이썬 2나 3나 똑같이 이 오픈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슈퍼를 빼먹었는데 이 슈퍼는 슈퍼를 쓰면은 아까 전 코드를 잠시 좀 보여드리면 네, 아까 이 2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자기 클래스도 넣어줘야 되고 셀프도 넣어줘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파이썬 퓨처에 슈퍼를 쓰게 되면은 그냥 파이썬 2나 3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짜면은 끝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타 꿀팁을 좀 드리면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를 PIPI로 배포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setup config 파일이 있죠. 그 PIP로 배포할 때 근데 이거에 bdist 휠에 유니버셜 1을 넣어주시면은 그 PIPI에서는 얘가 이거를 2랑 3랑 다 호환되게 잘 짰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뭐 휠 파일 같은 게 있죠. 이 파이썬 배포할 때 그 파일 만들 때도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잘 했다 싶으면은 이거를 명시해 주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하는 버전을 이런 식으로
셋업 PI의 클래시파이어라는 그 매개변수가 있죠. 그 셋업 이거에다가 프로그래밍 랭귀지 내가 그 지원하는 버전이 PI 서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GitHub 보시면은 패키지 보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 뭐 이렇게 지원하는 버전이 나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도 얘가 이 패키지는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톡스와 파이엔브이 연동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그때 개발도 톡스를 썼었는데 그 문제가 제가 가상환경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상환경만 쓰면 파이썬 딱 그 하나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톡스는 여기 env 리스트에 있는 애들을 다 돌리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현재 있는 파이썬 버전만 돌아가고 나머지 애들은 안 돌아가서 에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당시는 좀 그냥 안 해결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파이엔브이랑 톡스를 연동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동하는 것도 되게 간단한데 그냥 파이엔브이 글로벌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지원되는 버전을 다 명시해 주면 됩니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파이엔브이 글로벌 2.7, 3.3, 3.4, 3.5 이런 식으로 다 써주면은 이게 다 이 모든 버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톡스에서도 그냥 알아서 돌리면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톡스 파이엔브이 같은 도구도 쓸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새로 개발한 경우는 파이썬 3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3로 시작하고 2에 맞추는 게 편한 게 아까 다른 예제들을 보셨듯이 그 3에서 올라간 기능들이 2에서 지원되는 경우는 많은데 2에서 이미 있는 기능들을 쓰려면 3에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 코드를 짜실 때는 3를 써주시고 2로 호환되게 바꾸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파이썬 퓨처를 애용하시면 좋습니다. 퓨처 애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 런처하고 파이엔브이를 애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이썬 2 호환성 위해서 짜는 게 저는 뭔가 약간 귀찮은 과정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귀찮은 과정이고 내가 굳이 뭐 지원해야 되나 그런 실 수 있는데 저도 이걸 그때 짜면서 느꼈던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파이썬에 대해서 좀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과정이 유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통로 중간에 있는 마이크 앞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고요. 만약에 파이썬 3로 작성을 하다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2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라면 문제를 어떻게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평소에 그런 문제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만 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제 어떤 코드를 만났는데 2만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막 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게 계속 그 3에서 2를 호환하게 하는 거였지만 2에서 3를 호환하게 하는 내용도 당연히 이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통 그냥 간단한 코드면은 이제 제가 그냥 바꿔서 하기는 했고 이제 뭐 복잡한 코드를 있잖아요. 진짜로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이슈를 넣거나 뭐 해줘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플리캣을 날리던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네, 이거 체크. 체크. 보니까 네.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6라는 게 들어갑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파이썬 퓨처랑 네. 6랑 혹시 두 개를 다 써보셨다면 네. 차이점이라든지 장단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는 이제 그 2.6대 버전을 호환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네, 파이썬 퓨처는 이제 6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2.6까지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파이썬 퓨처에도 그 6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 퓨처 문서를 일단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2.6 지원하셔야 될 상황이면은, 근데 이게 6하고 이거를 둘 다 혼용한다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퓨처에 있는 그러니까 2.6, 2.7 올라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퓨처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퓨처만 써도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 개발하실 때 그 처음에 설명하면서 그 미리 지정을 안 하시다가 파이썬 퓨처로 다 하시는 건지. 그때 작년에 개발할 때는 이제 제가 정말로 지금보다 더 몰라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과정처럼 하나씩 바꿔 나갔는데, 이제 만약에 정말 새로 개발한다 치면은 그 아까 파이썬 퓨처 문서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프린트 펑션 같은 것도 막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임포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다른 걸 처음에 다 임포트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파이썬 3만 짜면은 툴사라도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그 환경을 다 마련해 놓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김태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문제하고 이 자리에서 그 마이킹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대기해 주시면 마이킹 토크와 촬영이 있겠습니다.